안녕하세요. 자, 오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. 모건 스탠리가 S&P 500, 이거 12개월 목표치를 무려 6,500으로 제시했어요. 네, 6,500이면 현재보다 한 8%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. 맞습니다. 꽤 높은 수치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나온 건지 또 이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받은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예측의 첫 번째 핵심 동력은 뭔가요? 네, 첫 번째는 바로 실적 상향 지수, 그러니까 ERB라고 부르는 지표의 아주 극적인 반등입니다. ERB요? 그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실적 전망치를 얼마나 올리고 내리는지 보여주는 거 맞죠? 맞습니다. 정확히는 상향 비율에서 하향 비율을 뺀 값인데요. 뭐랄까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. 근데 이게 극적으로 반등했다고요? 네, 이게 그 4월에 관세 문제로 불확실성이 엄청 높았잖아요. 그때 마이너스 25%까지 곤두박질 쳤다가 최근에 마이너스 10%까지 거의 V자 형태로 빠르게 회복했어요. 와,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0까지면 V자 반등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. 근데 이게 뭐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긴 한데 이 개선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?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역사적으로 보면 이 ERB 지표가 앞으로 1년 동안의 주당 순이익, 그러니까 EPS 변화를 한 6개월 정도 먼저 보여주는 경향이 있거든요. 선행 지표군요. 그렇죠. 근데 더 중요한 건 모건 스탠리가 분석한 말에 따르면 지금 이 개선세가 단순히 실적 전망을 내리는 경우가 줄어서가 아니라 올리는 경우가 실제로 늘어서 나타났다는 점이에요. 이게 중요합니다. 그게 다른 건가요? 네, 과거 데이터를 쭉 보니까 전망치 상향 조정이 늘어서 ERB가 좋아질 때는 S&P 500이 평균적으로 13% 올랐대요. 13%요? 네, 근데 그냥 하향 조정이 줄어서 그러니까 덜 나빠져서 개선될 때는 평균 8%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지금의 반등은 그냥 숫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더 강력한 상승 신호일 수 있다. 이런 해석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훨씬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. 야,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럼 이게 첫 번째 엔진이고 또 다른 엔진이 있다고요? 네, 두 번째 엔진은 바로 약달러 효과입니다. 약달러요?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요. 맞습니다. 달러 인덱스를 보면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어요. 연초만 해도 다들 강달러 얘기했었는데 뭐 관세 문제라던가 미국 부채 우려라던가 이런저런 요인들이 겹치면서 분위기가 바뀐 거죠. 근데 약달러가 미국 증시에는 왜 좋은 거죠? 이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미국 대기업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호재거든요. 그렇죠. 해외에서 번 돈을 달러로 바꿀 때 더 많아지니까. 네, 그것도 있고 또 미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해외에서 더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요. 그러네요. 근데 재밌는 건 달러가 약세인데도 돈은 계속 미국 주식으로 몰린다는 분석도 있잖아요. TINA라고 하던가요? There is no alternative. 맞아요. 그 TNA 현상이 여전하다는 건데 약달러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 주식 사는 부담을 좀 덜어주잖아요. 그렇죠. 환율 부담이 줄어드니까. 네,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 매력은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 상승이랑 약달러라는 이 두 가지 호재가 같이 맞물려 돌아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실적 기대감이랑 약달러, 이 두 개의 바퀴가 잘 굴러가고 있다.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? 모건 스탠리는 뭘 추천하나요? 네, 모건 스탠리는 품질 중심의 대형주에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퀄리티 그로스라고 하죠. 품질 좋은 대형주요? 왜죠? 앞서 말씀드린 그 실적 상향 조정을 이런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요. 또 약달러 수에도 이쪽이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죠.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기 후반 국면에서는 이런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요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?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우량 기업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혹시 섹터별로도 좀 움직임이 보이는 곳이 있나요? 네, 일부 경기 민감 섹터, 예를 들면 자본재나 소비자 서비스 같은 곳은 EBB가 이미 플러스로 돌아섰어요. 진짜요? 그럼 이것 좀 의미가 있겠는데요? 네, 그래서 이게 섹터 순환매의 초기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. 그 외에 보험이나 식음료, 담배 같은 섹터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
근데 소형주는 아직 좀 부진한가 보네요. 네, 맞아요. 소형주들은 아직 좀 전반적으로 부진해서 당분간은 역시 대형주 중심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런 분석에는 또 거시적인 배경도 중요하잖아요. 뭐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건가요? 물론이죠.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친성장 정책들, 뭐 규제 완화나 감세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. 그리고 또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. 연준 정책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. 네, 모건 스탠리는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이 2026년까지 연준이 한 7번 정도 금리를 내릴 걸로 보고 있어요. 이것도 당연히 주식 밸류에이션에는 긍정적인 요인이죠. 아, 7번이나요? 꽤 많이 보네요. 그렇죠. 참고로 그 목표치 6,500이라는 숫자는 기업들 주당 순이익 EPS가 302달러 정도 되고 주가 수익 비율 PE가 한 21.5배 정도 될 거라는 가정 하에 나온 겁니다. 물론 이건 기본 시나리오고 항상 위험 요인도 생각해야겠죠. 당연하죠. 그래서 모건 스탠리도 시나리오를 여러 개 제시했어요. 기본은 6,500이지만 만약에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거나 ERB가 다시 확 꺾이면 4,900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런 비관론도 있고요. 4,900이면 꽤 큰 하락인데요. 네, 반대로 또 모든 조건이 다 좋게 맞아떨어지면 7,2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제시했습니다. 7,200이요. 와, 범위가 꽤 넓네요. 그렇죠.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 시장 상승이 소수의 대형주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. 시장 전반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이른바 좁은 폭넓이 내로우 브레드 논제인데 만약에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하면 이렇게 집중된 모멘텀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것도 꼭 염두에 둬야 할 부분이네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모건 스탠리의 S&P 500 목표치 6,500. 이건 결국 실적 상향 지수의 질적인 개선, 그리고 약달러 효과. 이 두 가지 핵심 동력에 기반한 분석이고요. 네.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품질 좋은 대형주, 특히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에 주목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. 네. 자,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. 지금처럼 소수의 킥테크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끌고 가는 상황이잖아요. 과연 모건 스탠리가 기대하는 이런 실적 개선세가 시장 전반으로 좀 건강하게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? 아니면 이번에도 결국 일부 승자 독식의 흐름이 계속될까요? 이 부분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